위에 제목부터 볼게요. everyday가 붙어있으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daily예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사용하는 metaphor, 비유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유, 비유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글 쓸 때 약간 문어체적인 표현에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딱 누가 봐도 시가 중간에 소개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어디까지 가는지만 잠깐 줄만 하나 칠게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현관펜은 여기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으세요. 여기까지가 시예요. 이 네드 워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온 데까지가 시예요. 이 사람이 저자고요. 시인인 네드 워드까지가 이 시를 한 편 소개한 건데 앞에 시가 나온 이유는 여기까지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대표적인 메타포를 보여준 거라서 그래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봅시다. 자, 앞부분을 보면 자, 위에 문장부터 볼까요? 자, 위에서 how can you go 여기서부터 시예요. how can you go 그럼 뭐야? 정말 어떻게 가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보니까 you가 뭐냐면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이전에 남친, 여친 그런 연인이에요.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return이에요. 돌아와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to my relief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to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을 쓰고 감정명사를 쓰잖아요. 참 뭐뭐하게도 이런 얘기예요. 다른 표현을 만약에 말하자면 만약에 to my happiness 그럼 뭐야? 내가 참 행복하게도. to my surprise 그럼 내가 깜짝 놀라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야? to my relief 하면은 안심하게도 안도하게도 니까 뭐야? 제발 돌아와 내가 안심하게 이런 얘기예요. 나 좀 마음 좀 놓이게 돌아와.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가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leave me 그리고요. 이건 사실 밑에 문장은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법 문제를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왜 비문이지? 이상해요. 명령문이 저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leave me. leave란 동사는요. 뒤에다가 현재 분사 형태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석상 본다면 drowning이 물에 빠져 죽다거든요. 익사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빠져 죽지 않게 내버려둬. 문장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쓰지 않아요. 동사 부정이 정상이에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쓴다면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다? 사실상은 밑에다가 비교라고 해놓고 하나 쓰세요. 비교해서 쓰자면 정상 문장이라면 don't가 맞아요. Don't leave me alone. alone 알지? leave me 해놓고 나서 drowning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원래 정상 어순은. 이게 바람직한 어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잖아요.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국어에도 있죠. 그쵸? 그건 뭐냐면은 문법을 깨요. 문법의 규칙을 빼고 발음상 매끄럽게 라임에 맞게끔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발음이 don't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죠. 발음이. 이게 좋아하지 않아요. 발음이 받침이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특히 받침이 크 이렇게 닫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발음이 먹고 들어가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게 쓱 지나가게 받침이 없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leave me 이렇게 붙인 거야.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not drowning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상 어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에 안 낼 거예요 아마도. 자, leave me인데 not drowning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디에서? 이제 저기가 바로 메타포예요. 그래서 현관펜 여기다 칩시다. 어디? 뒤쪽에 in a sea of grief죠. 저딴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슬픔의 바다 이런 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메타포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슬픔의 바다 속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알라스 이렇게 말했죠? 자, 저런 표현도 역시 절대 쓰지 마세요. 왜? 어디 시골에서 대충 어떤 할머니 쓰냐면 왜 남부에 보면은 왜 대부분 인터넷 이런 데 안 터지는데 뜨개질하면서 흔들자 앉아서 고양이 무릎하게 놀려는 그런 할머니들 있죠? 보통 이런 할머니들이 아이고야 이런 느낌이 알라스예요. 뭔지 알겠죠? 정말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대충 그 정도 느낌이에요. 절대 안 쓰는 느낌이에요. 절대 안 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요즘한테는 그냥 해봐야 오마이갓이나 아니면 좀 더 좀 심한 말을 쓰겠죠. 이런 건 진짜 막 탄식한 느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니까 쓴 거지.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어머나 이런 거 막 해서 쓰지 마세요. 자, he's fled forever예요. fled는 알아야 돼요. 왜? 아랫줄에 현관펜 여기다 칠까요? 어디다 치시냐면 여기 있어요. he has fled 이거예요. 자, 그럼 he 다음에 어퍼스 s가 말하는 건 뭐야? he
has fled예요. 자, 그럼 왜 has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 현재 완료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면 뭐야? 이미 도망쳐 버린 상태. 그러니까 뭐야? 지금도 도망치고 없는 상태야. 완료야. 현재 완료야. 그러면은 완료이자 또는 결과일 수 있어. 도망친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he fled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 야, 그 새끼 튀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 영상 못 쓰겠네. 물어봐야지. 그래? 어떻게 했어? 잡아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말이야. 근데 he has fled 이렇게 물었잖아? 말했어? 그러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야. 그 새끼는 튀고 안 온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 차이는 그거예요. 얘는 튀고 안 온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가버렸어. 뒤에 forever 안 써도 이미 가고 안 온 거야. 근데 from my sight, 내 시야에서, 즉 내 눈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미 영원히 도망치고 사라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더니 and my hopes예요. 내 희망도 vanish는 동의 알죠? 아래쪽에 disappear 이런 건 알아보죠. 그렇죠? 사라졌다 이거예요. 내 희망도 사라집니다. into.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것도 줄칠까? into horrors나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밤이면 밤이지. 깜깜한 밤은 있어도 공포의 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약간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의 밤, 공포의 밤 속으로 희망도 사라집니다. 자, 네드라는 사람의 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메타포를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자, 메타포라는 것은요. 그리고 줄 여기다 먼저 쳐볼까요? 어디냐? 아래줄에 여기 있어요. 자, is 당연히 비동사하고 used 수동태를 쓴 거죠. 메타포는요, commonly 아주 흔하게 빈번하게 사용돼요. throughout 하면은 쭉 걸쳐서. 보통 이런 경우에 throughout 대신에 across 이런 전치사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 뭐야? 그냥 두루두루 걸쳐서 폭넓게 all types of literature예요. 모든 종류, 모든 유형의 문학에서 다 사용돼요. 그러나 it is used예요. 주로 어디서 사용돼요? in poetry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를 두 번만 체크합시다. 제가 여기다가 색깔 살짝 바꿔서 여기는 poetry인데요. 여기는 poem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빈칸 시험 보실 때 보면은 여기 위아래가 둘 다 빈칸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 자리에다나 poetry, poem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별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poetry랑 poem이랑. 눈으로 보면 구별이 가요. 차이가 뭐지? 보면 보여요. 둘 다 일단 단수지. 단수인데 어떤 애는 뭐가 붙어있죠? 밑에 있는 애는 포엠인데 앞에 관사가 붙어있어요. 그쵸? 근데 위에는 단수인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그쵸? 셀 수 있는 명사는 이렇게 관사 없이 어나 더가 없는데 단수를 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셀 수 있으면은 앞에 관사가 있거나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즉 만약에 책 이런 거 셀 수 있잖아요. 북이거나 my 북이거나 this 북이거나 아니면 북스거나, 그치? 그러니까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가 붙거나 아니면 뒤에 복수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거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야? 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시가 똑같은 말이 있는데 스펠링만 살짝 다르고 단어 찾아보면 똑같은 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더가 붙어있죠? 얘는 뭐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가 한 편이면 one poem, 두 편이면 two poems라고 말할 거야.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시를 말할 때 산문의 반대로 운문이라고 말하죠. 그런 과가 저 위에 거야. poetry. 시. 그런 시에 속하는, 시의 과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글들. 그래서 운문 전체는 poetry야. 근데 시가 여러 편 있잖아. 조각조각 한 작품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작품씩을 따로 말할 땐 poem이라고 말해요. 그게 말하자면 조각이 되는 개별 명사가 poem이에요. 그래서 위아래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거는 보통 문학작품에서 비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운문, 시 종류에서 많이 흔하게 사용된대요. In the first two lines of the poem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시, 여기서 말하는 the poem을 쓴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저 네드 워드가 썼다는 저 시, 저 한 편, 그러니까 여기서 poem 쓰는 게 맞지? 저 시에서 초반 두 줄에 보면 화자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대요. 자, ask라는 단어는 목적어 뒤에다가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상 봤을 때 목적격 보호 앞에는 여기 부정어가 붙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여자더러 not to live예요. 가지 말라고. 그쵸?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live를 부정하는 게 맞다니까요.
leave 뒤에다가 her not drowning이 아니라 그 여자더러 떠나지를 말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봐도 알겠지만 그렇네. 아까 위에서 leave her not drowning이 좀 이상했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그 여자더러 결국은 그냥 자기가, 이 자기는 누구야? 내용선 보니까 her이 결국 스피커겠지 뭐. 그치? 자, 그러니까 자, 자신의 연인에게, 연인 남자 같아. 그치? 아닌가? 나의 선입견인가? 자, 어쨌거나 연인에게 자기 자신이 drowning 하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서? 슬픔의 바닷속에서요. 자, 그리고 페이지는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뒷페이지에서 줄을 여기다 한번 치세요. This expression 여기다 줄 한번 치세요. 자, 이 표현에서 말하는 this expression 한번 다시 쓰세요. 여기다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a sea of grief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인데 슬픔의 바다라든지 또는 그 앞에 있었던 drowning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drowning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익사하다, 물에 빠져죽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물에 빠져준다는 말은 뭔 말이며 슬픔의 바다는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한다면은 앞에서 따옴표로 말했던 거 drowning in a sea of grief라는 따옴표 전체가 this expression이야.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어떤 것의 예시냐면 비유, 이 은유의 예시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뒤에가 이렇게 콜론이 붙었어요. 문장부 콜론은 언제 쓰냐면 앞에서 말한 게 비유면 비유는 이런 방법이야 라고 해서 뒤에 명사 대 명사로 설명해 주는 거죠. A way of describing 이에요.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뭘 설명합니까? A person or object죠. 어떤 사람 또는 물체를 무엇을 함으로써 refer to. 자, 이거 두 개 반드시 붙여 있어야 돼요. refer to까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랫줄에 refer to가 뭔가를 언급하다 또는 뭔가를 지칭하다 이런 뜻의 수거였죠. 뭔가를 지칭하냐면 something else인데 뒤줄 관계사죠.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조교쌤이 얘기할 때 마이린 같은 조교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어떤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선생님을 설명했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바로 그러한 이 기법이 메타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서 특성이란 단어만 동의어 잠깐 볼까요? 아랫줄에 특성. 현관펜은 여기다 밑에 쓸게요. 특성이란 단어 옆에 지금 traits라고 써놨지만 엄청나게 동의어가 많죠. 그래서 요 밑에다 잠깐 쓰자면 다른 거. 예를 들면 property에서부터 정리를 할까요? property. 자, 그 다음에 attribute. 지금 trait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feature, nature 다 쓸 수가 있죠. 그쵸? 공통으로 다 어떤 것의 특성, 속성 이런 뜻이죠. characteristics랑 다 여기는 S가 붙어있으니까 나머지도 S 붙여서 이 자리에 대체로 쓰시면 돼요. properties, attributes, features, natures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문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줘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문사 두 개가 나란히 왔죠? 왜냐면 how,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does one인데 이 one이 여기서 주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one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냥 인간이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come across, 마주칠 수 있어? 아니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 sea 이런 바다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바다? 뒤에 관계사절 that is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요. 뒤쪽은 not A but B라서 병렬 구조상 not 뒤에 with water면 but 뒤에도 with graph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바디가 어디냐 이거야. 즉 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슬픔으로 채워진 저런 바다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마주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Furthermore,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she's not literally drowning이에요. 이제 어디다 딴지를 거는 거야? Sea of Grief도 이상한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것도 이상해. 걔가 죽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자가 익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건 무슨 얘기야? Drowning은 말 그대로 물이 폐에 가득 차서 숨을 쉬지 못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상태를 말하잖아. 근데 그 글자 그대로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these lines야. 그럼 여기서 말한 these lines은 뭐야? first two lines지. 말하자면은 이 글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are meant to인데요. 자, 여기서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줄을 여기다 쳐야 돼요, 한번. 자, 줄을 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to convey 쭉 주실게요. 주시고요. 네. 자, 이러한 여기서 lines라면요. 여기서는 정말 줄이 아니라 왜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행이 여러 개 모이면 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행을 line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러한 시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행들은요, are meant to. 자, 여기다 왜 to 부정사 중요하냐면 우리 이과에서는 기억나세요? 원래 이과에서는 mean이라는 동사 뒤에다가는 동명사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회계는 뭐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는요, 분명히 얘가 의미일 때 그래요. 그쵸? 의미하다라고 할 때는 뒤에다 동명사를 썼어요. 하지만 그때 동시에 같이 필기했던 게 있었어요. me는요, 뒤에다가 to 부정사 쓰면은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작정하다 였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행들은 근데 왜 여기 능동이 아니라 수동을 썼을까요? 이건 사람이 의도하는 거지 고작 그런 표현 자체는 의도할 힘이 없잖아요. 즉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작가가 저 표현에 의거하여 무엇을 작정했던 거야? 저걸 작정한 거지. to convey 이런 뜻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걸 작정했던 거죠. 자,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로 convey 들어가는 표현이 수동으로 써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뭘 전달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대절이죠. 자, 대절만 묶어볼까요?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the speaker. 지금 이 화자가, 즉 이 시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is figuratively예요. 자, figuratively라는 단어는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적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being consumed by grief예요. consume은 원래는 소비하다, 써버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슬픔에 의해서 소비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 써버리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탈진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슬픔에 의해서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탈진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즉 이 여자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슬픔 때문에 완전히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컴마 찍고 나서 볼까요? which 이것은 makes her 그 여자가 마치 모인 것처럼, 그 여자가 실제 빠져 죽는 건 아닌데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준다면 대절 전체 내용은 끝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썼냐? 이 여자가 마치 이거야. 너무 울고 지치면 사람이 힘 빠지죠. 막 매달렸을 거 아니야, 이 남자가 떠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슬픔 때문에 너무 지친 거야. 녹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슬픔에 의해서 결국 기진맥진해진 상태예요, consumed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완전 exhausted에다 consumed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태니까 마치 그 여자의 기분은 어떤 상태야? 사역동사 makes 뒤에서 동사 원형 feel을 쓰면 그 여자가 기분이 꼭 와, 정말 죽는 것 같아. 기분이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아. 근데 굳이 물을 쓴 건 앞에가 마침 바다였잖아. 슬픔의 바다니까 그냥 다른 것보다 떨어져 죽는다 이런 것보다는 물에 빠져서 익사로 죽는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짝을 맞춰서.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건 아니구나, 두 개 봐야 되는구나. 줄 두 번 칩시다. 어디냐? 여기 뒤에 첫 번째 feel, 그 다음에 뒤에 were 이렇게 칠까요? 자, 앞부분이 중요했던 건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가 일단은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어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원형 들어갔다라는 거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as if는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근데 문제가 이 여자가 실제로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ere이 들어간 것은 가정법이 과거의 표현인 거죠. 가정법 과거. 자,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써요? 비동사인 경우 과거 형태는 were이라고 통일해서 쓰죠. 자, 1학기에는 오히려 가정법이 과거 완료가 나오고 이번에 과거 형태가 보이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이런 걸 전달하려고 의도되어져 있다 였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갈게요. She feels, 이 화자는요, feels desperate예요. desperate는 형용사,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박한 걸 말해요. 그리고 hopeless,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절박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The metaphor. 자, 여기서 문장의 구조 좀 끊어봅시다. 저랑 같이 선을 잠깐 그어볼게요.
앞에서 metaphor에서 한번 끊고 주어, gives에서 끊고 동사, the reader에서 끊고 나서 목적어인데 이런 걸 간접 목적어 IO라고 보통 쓰죠. A better idea가 뒤에 보면 of 어쩌고 쭉 이어서 여기가 DO 직접 목적어예요. 즉 해석상 본다면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자리가 독자에게에 해당하고 뭐뭐를 준다인데요. 사실 직역했을 때 되게 어색하죠. 왜? 독자에게 더 나은 생각을 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야? 독자가 더 잘 생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되게 매끄럽게 다듬으면 어떻게 하냐면 독자가 잘 알고 이해하게 해준다. 잘 생각해서 이해하게 해준다예요. 그러면 뭐야? 뭘 잘 이해하게 해주냐면 of 뒤에 나오는 이것을 the depths of the speaker's grief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뭐야? 이 상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돌아오라고 막 해도 안 돌아오는 상황, 영원히 가버리는 상황에서 이 화자의 슬픔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왜? 슬픔이 예를 들면 그냥 뭐 물컵 정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바다래잖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끝도 없이 엄청나게 깊이가 엄청나고 넓고도 큰 그 상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gives 다음에 뒤에가 목적어로 지금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정말 만약에 앞에도 마침 사역동사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냥 동사를 써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포가 실제 해주는 것은 내용사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연결을 씁시다. 어떻게 쓰시냐면요. 여기 밑에다가 자, 변형해서 쓴다면 실제로는 메타포가 주어가 됐을 때 자, 그럼 도와준다, 뭐뭐 하도록 해준다, allows를 써도 괜찮고요. 또는 enables도 괜찮죠. 뭔가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the reader, 독자가 뭘 하게 해줄까요? to 해놓고 나서 better는 지금 마찬가지로 비교급은 well에 대한 비교급도 돼요. 그리고 부사형은 to 부정사 뒤에 바로 연결을 쓰죠. to better. 그러고 나서 understand 말 그대로 해석에도 이해하다고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에 뭔가를 더 잘 안다 할 때 of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understand의 목적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the depths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기 of부터 끝까지 다 쓰면 되니까 옆엔 저는 그냥 요만큼만 이렇게 즉 요 뒷부분 나머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쓰면 문장 구조는 바꿨는데 의미 해석은 똑같죠? 위에서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국어랑은 안 맞는 문장 구조였어요. 독자에게 더 나은 생각을 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라고 본다면 오히려 비유가 독자라는 목적어가 더 잘 understand하게 해준다 라고 동사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to 부정사 뒤쪽에서는 to 동사 그지만 동사 뒤에서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of 이런 건 필요 없게 된다. 타동사니까 그냥 바로 understand the depths of the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게 지금 뭐예요? 문학작품에서 도대체 왜 비유를 썼냐 이거예요. 뭐야? 문학작품에서 여기까지 한 달라 끝난 거야? 문학작품에서 비유를 썼던 의도는 뭐야? 이거야. 독자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슬픈 건지. 그냥 되게 슬퍼요. 엄청 슬퍼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해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문학작품에서의 비유의 활용 이유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요. 메타포인데요. In everyday language. 우리 일상 언어 속에 있는 비유의 의미예요. 비유가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자, you may think를 했어요. 아마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거래요. metaphor가 is only used in poetry예요. 시에서만 사용되거나 또는 other types. 자, 현관펜 types란 단어. 여기가 복수명사였다라는 걸 체크해야 그래서 앞에다가 other 썼구나 라고 알 수 있죠. another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문학작품에서 사용된다 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this가 말하는 게 뭘까요? 뒤에서 말하는 이 this가 앞에 말하는 이 대절 전체지 뭐. 똑같은 얘기지. 어떻게? 앞에 있는 대절 전체, 즉 문학작품에서만 또는 시에서만 비유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is not the case.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 사례는 좀 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
문학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다른 데서 쓰이는 경우죠. In reality 실제에서는 many everyday English expressions예요. 실제 이 everyday가 있지만 주어는 expressions가 되죠. 왜 everyday는 아래쪽에 말했지만 데일리니까 그쵸? 그냥 일상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이 make use of 자 동의어 밑에다 쓸까요? 그냥 use 써도 돼요. 이용한다. utilize 마찬가지예요. 이용한다. 또는 employ를 써도 마찬가지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죠. 다 뭘 이용해요? 메타포를 마찬가지로 이용해요. 자, as well을 도대체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마찬가지로 영어의 일상적 표현도 또한 메타포를 이용해요. 그랬으면요. 여기다가 그냥 also 이런 거 하나 쓰면 돼요. also. 근데 also는 앞에 안 쓰고 뒤에다가 as well 한 번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as well의 위치는 대신 정해져 있어요. as well은 문장의 뒤에만 붙여줘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문장 보다 보면 not only but also 쓸 때도 not only 앞에 써줬는데 but also 쓸 자리에 but만 쓰고 맨 끝에 as well 써줄 때도 있거든요. as well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돼요. 자, 뒤에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메타포를 일상 언어도 사용한대요. 이걸 보면은 그런가 싶잖아요. 왜? 왜냐면 그런 비유적 표현은 시에서만 나오는 거 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 우리가 쓰는 어떤 표현들이 또한 are used예요. 또한 사용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부사랑 똑같은 부사가 하나 있어요. 아까 봤던 무슨 부사랑 여기에 어떤 부사가 같을까요? 리터럴이 아까 나온 거랑 완전 단어 똑같고 그거 말고 이 단어 여기 metaphorically에다가 줄 치시고요. 이거랑 아까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figuratively 앞에 봤던 거 기억나요?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즉 비유적으로 figuratively란 부사 앞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랑 metaphorically가 같은 얘기예요. 비유적으로란 얘기예요. 그럼 비유적으로란 표현의 반대가 뭐예요? literally예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야 나 오늘 완전 죽었어 엄마한테 이러면 정말 죽는 거예요? 엄마 살인마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비유적인 거지. 그런 건 metaphorically고 figuratively고 그치? 문자 그대로라는 건 막 엄마한테 완전 혼날 거야. 이건 문자 그대로인 거지. 그 차이예요. 그쵸? 그리고 계속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내가 엄마한테 죽을 거야. 엄마한테 완전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거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이 실제 문학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사용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도 저렇게도인데 두 개가 다라는 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보스. 둘 다라고요. 두 개 동시에 된다고요. 심지어는 very common words, 굉장히 흔한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are sometimes used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냐면요. that don't fit their usual meanings예요. 일반적인 의미에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체크하자면 way가 있으면 무조건 관계부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때처럼 지금은 주격관계대명사 자리라서 여기가 which가 들어가도 똑같은 자리죠. 관계대명사 주격자라서 that, which 둘 다 되는 자리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원래 의미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건 literally가 아니란 얘기죠.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쓰이길래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건지 여기에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교과서라면은 이 대화가 따로 박스가 있는데 우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랫줄에 여기까지가 즉 세라가 나온 데까지가 여러분은 형광펜을 하나 박스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한번 쳐드릴게요. 어디까지냐면 이 John에서부터 여기까지 세라 나온 데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그냥 하나예요. 이렇게가 대화예요. 교과서에서는 구별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를 한번 칩시다. 여기까지. 이만큼이 존과 세라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비유적인 일상생활의 대화가 나온 거예요. 존하고 세라까지. 즉 if you know 나오기 전까지가 한 세트 대화예요.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화예요. 그걸 보면 돼요. 자 존이 먼저 물었어요. 세라 그러더니 how did you do?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On the math test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수학 시험 어땠어? 이런 얘기야. 잘 봤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했냐라는 건. 세라가 대답했는데 존 그러더니 it was the worst. 완전 최악이야. 이런 건 비유적이 아니야. 정말 최악인 거야 그냥. 그치?
I will probably have to take a retest. 나 아마 제시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그냥 그대로야. literally야. 그치?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쵸?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죠. I'm in the same boat야. 와, 너나 나나 같은 배를 탄 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이런 거 쓰는데 물론 이거 약간 젊은 애들 잘 안 쓰잖아. 이런 표현. 그쵸? 자, 그러니까 같은 배,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같은 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I'm pretty sure. 난 분명히 거의 확신하는데. 자, 뒤에 접속사는 생략했겠지만 자, 뒤에서 어디? 여기 sure 뒤에서. 그치? 내가 failed, 나 아마 분명히 망했을 거라고, 낙제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핑크색 줄친 부분이 메타포죠. 자, 세라가 얘기했어요. I studied so hard. 야, 나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But all my efforts, 내 모든 노력이 just went down the drain이에요. drain 뭐냐면 하수구예요. 그 여러분 왜 샤워하면 밑에 물 빠져나가는 그 구멍 있잖아요. 바닥에. 그건데 그쪽으로 went down, 말 그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노력이 하수구로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하수구로 내려가 버렸다는 건 완전히 그냥 허탕돼 버렸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조한이 말하기 I know exactly how you feel. 네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Why don't we study together이죠. 우리 재시험을 해서 같이 공부하지 그러니 권유하죠.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자, 이 표현이에요. put, 두다, 놓다. 근데 우리들의 머리들을 함께 두다. 머리 두 개 포개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야? 우리 머리를 합친다면.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나 이런 거는 두 사람의 머리를 합치면, 지능을 합치면, 어떤 지력을 합친다면, 아이디어를 합친다면 I'm sure, 확신하는데 we can do better,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알아들을 만한 표현들이 보이죠? 자, 이제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죠. If we know only the basic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literal meanings이에요. 여기 위에 핑크색 줄쳐있던 표현들의 아주 그런 그대로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안다면, 그래서 그러한 이 대화 속에 있는 문구들의 기본적 의미만 안다면, 자, 그러면 자, 형광펜 여기다 2번을 제가 칠 건데요. 왜냐?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If we know인데 뒤에가 you will find 라서 그런데요. 요 부분에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지금 현재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라서 뒤에다가 아무리 you will find 미래 시제가 있다고 해도 이 자리는 현재를 쓰는 게 명백하다는 거죠.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체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주 기본적 의미만 알고 있다면 you will find, 너 아마 뭐야? 자, 그리고 나서 find가 특이한 점이 뭐예요? 이 동사는요, 5형식을 쓸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쓰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형용사를 쓴 거예요. 자, 너는 아마도 이 대화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여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화에서 막 갑자기 공부, 수학 얘기하다 하수구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봅시다. 자, 존과 세라는요, are not at sea travel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간에 묶어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다가 at sea를 묶어버리시면 이 얘기구나. are traveling together 이렇게 되죠. 지금 둘이 같이 at sea, 바다에 있는 거 아니야. traveling together, by boat죠. 배를 타고 함께 여행하는 중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이 at sea traveling 하면 이상할까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이해되잖아. 두 가지를 다 봐도 돼. 예를 들면 그냥 are traveling, 여행 중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얘네가 지금 바다에 있는 건 아니잖아. 여행하면서 라는 분사구문 하면서 라고 해도 똑같고,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도 똑같지. 얘가 현재 분사인 것도 똑같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y boat.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배가 한 척이면 보트고, 원래는 배가 여러 척이면 보트가 맞지만,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전에서는 뭐야? 가이디드 보트 투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원래 보트는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런데 문제는 by 다음엔 안 써요. 우리 버스 타고 왔어. 버스를 갈아타서 2대를 타도 by busses라고 안 하는 거 알죠? 교통수단일 땐 그냥 무조건 무관사에다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by boat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서 지금 배라는 교통수단에 의해서 함께 바다에서 여행 중인 건 아니야. 걔는 뭐 하고 있어? 그냥 in the same unpleasant situation. 결국 뭐야? 얘네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건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리고 efforts, 노력이라는 것은 can't literally, 문자 그대로 이 하수구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노력이 거길 가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세라는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자신의 노력이, 자, 그리고 현재 완료 여기 줄칠까요? have been wasted. 또 한 번 줄치세요. can't be gotten back까지 줄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시제가 이상해요. 자, 그걸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듣고 있나요? 네. 순간 잠깐 외로웠어요. 자, 여기가 왜 have been인지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시험 공부를 한 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랬잖아. 그럼 뭐 봐? 공부를 했던 건 과거 시점부터잖아. 근데 과거부터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시험 결과 바꿔나 보니까 완전 헛수고한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낭비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썼어요. 그런데 can't be gotten back이라고 한 거는 돌이키는 건 내가 아까워 이럴 줄 알았으면 어차피 시험 망칠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이런 생각 들었다 쳐. 그럼 내가 이거 노력한 거 다시 걷어들일래, 다시 되돌려 받을래. 그게 get back이야. 환불받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다시 get back 할 수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노력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걸. 돌려내! 이게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어차피 시험 망쳤는데 돌려받고 싶다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현 시점에. 현 시점은 뭐야? 시험 망치고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낸 이 시점에 돌려받으려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이건 지금 상황이지, 그치? 자, 그래서 두 개가 시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아까는 as if 뒤에서 뭐가 있었지, 시제가? 아까는 가정법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과거를 쓰지 않고 they have been flushed라고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모인 것처럼 they 일단 위에 체크할까요? 위에서 they가 말한 건 이 her effort예요. 이렇게 선 복수형 명사인 efforts. 자, 그리고 나서 have been flushed예요. 그러면은 as if가 가정법 중에서도 과거 말고 뭘 쓰기도 하냐면 마치 모인 것처럼 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용상 봤을 때 마치 이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내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플러시라고 쓰면은 원래 물을 타고 흘러내려간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원래는 흘려내보내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동사랑 플러시트라고 쓴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노력들, 이 여자의 모든 노력들이 다 이 하수구를 타고 물을 타고 내려보내진 것처럼 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낭비된 시점이랑 본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실제 물이 내려진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가정법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안 내려진 것도 아닌 거야. 이건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빗대서 말한 건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라면 진짜 내려갔다니까? 내 노력은 다 하수구 타고 내려가서 없어졌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가정법 과거로 쓰진 않고 뭘 한 거야? 다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똑같아. 왜? 노력이 다 낭비됐어. 과거에서 여지껏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 노력이 실제 물 타고 내려갔어 라고 느낀다는 거야. as if 뒤에는 과거 말고 뭐 들어온다고요? 그냥 꼭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즉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너 실제로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왜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어? 이렇게 되면 as if you were happy. 과거를 써. 근데 너 되게 행복한 것 같다. 되게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는데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as if you are happy야.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같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라고 그냥 비유적 상황이면 as if 뒤에 과거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필자 자체라면 적어도 낭비되고 물을 따라 흘려나간 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는 아니라 그대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하실 때도 위에 있는 이것과 동일 시제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동일 시제를 썼다. as if 뒤에다가 나란히 쓴다면 뭐야? 그냥 비유가 된다는 얘기죠. 꼭 가정법이 아니라 비유를 할 때에는 as if 뒤에다가 문장에서 어울리는 시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the phrase인데 어떤 표현이야? went down the drain이야. 하수구를 타고 내려갔다 라는 말이 결국 메타포, 비유죠. 자, 그리고 세라가요 그러니까 does Sarah want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세라가 과연 아까 마지막 말이었잖아.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요. 머리를 같이 모은다면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세라가 정말로 자신의 머리를 next to John's 했잖아. 존의 머리 옆에다가 두기를 원하는가?
물론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머리를 나란히 두자는 게 아니라 존이 지금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 suggest도 같은 suggest죠.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리뷰에도 있었지만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즉 그 제안의 동사인 거죠. 자, 그래서 뒤에가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다 라는 뜻이라서 여기가 원래 should가 들어갔을 법한 상태지만 should work를 work만 쓴 거예요. 자, 존을 대신하는 대명사 he 쓴 거고요. 존과 세라가 결국 시험을 위해서 함께 공부해야 된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should가 있었지만 생략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서 세라는요 agrees with the idea예요. 세라는 둘이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대요. In order to do better이죠. 나중에 시험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존하고 세라는요 don't use예요. 실제 이 단어들,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원래 의미가 아닌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지문에 한 배를 탔다. 이것도 다른 거죠. 하여튼 운명이다를 대신한 거였죠. 하숙으로 노력이 사라졌다도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낭비됐다라는 의미로 쓴 거였죠. 그리고 머리를 나란히 합친다면도 정말 머리 두 개골 뼈를 합친다는 게 아니라 둘이서 지능과 공부를 위한 머리를 합쳐서 노력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쓴 거니까 결국 이런 단어들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야?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뭐야? We can still understand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지. 연결이에요. 연결. 어떤 연결이야? These words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앞에 바로 connection이었던 거예요. connection.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이 자리에 결국 that이나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앞자리를 볼까요? 이러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다. 연결성을 어디에다가 그 단어들의 비유적인 사용에 가지고 있다죠. 자, 근데 그 연결성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비유적 표현을 막 대단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머리가 곧 지능, 노력 이런다는 거 알죠? 우리가 한 배를 탔어 그래도 얘네가 바다에 있지 않구나 알아듣잖아요. 왜? 배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비유적 사용이 있다,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전히 이해한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죠. The expression 표현인데 in the same boat예요.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거에서 이 표현은 refers to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뭔가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the risk인데요. 뒤에 어용 주의하세요. shared예요. sharing이 아니라 왜 by잖아요. by passengers in a small boat s예요. 바다에 떠 있는 자그마한 배. 그런 배. 왜? 큰 배, 막 크루즈 같은 배는 보트라고 안 해요. ship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조그만 배, 그러니까 막 한 10명 이내가 탄 그런 게 보트잖아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passengers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위험들이야. 왜? 조그만 배에 한 10명, 7명 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일어나서 와, 이렇게 흔들어도 배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너만 잘못하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운명을 공유한다 이거죠. 위험을 공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viscous인데 shared라는 얘기죠. What goes down the drain인데요. 자, 문장 묶어볼까요? 여기서 주어가 이만큼 전체예요. 하수구를 따라 내려가는 것은 disappears, 사라져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쓴다면 vanishes,랑 똑같은 얘기죠. 사라집니다. 그리고 can't be gotten back, 다시 되돌이켜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야. 아까 비유를 쓸 때 기본 원칙이 뭐였어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similar characteristics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설명하는 방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했지만 허사가 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거. 아, 하수구로 내려가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drain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이렇게 된 거죠. Our brains, 우리의 두뇌는요, are inside our heads예요. 우리 머리 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head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만 써도 분명히 is associated with 무슨 뜻?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되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생각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 다른 거 잠깐 본다면은 associated 말고도 linked to랑 비동사 다음에 related to도 마찬가지죠. related to 마찬가지죠. 하나만 더 씁시다. 비동사 involved in도 똑같죠. involved in 똑같아요. related to, involved in, linked to. 비동사 connected to 마찬가지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보시면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쓰고, 두 번째 하나 쓰고, 세 번째 하나 쓰는데 앞에 나온 내용은요, 한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냐? 자, 결국은 자, 문학 작품 특히 시 속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비유가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가 나왔었죠. 그쵸? 뭐 슬픔의 바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두 번째 나왔던 것은 일상 언어 속에서의 비유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배를 탄 운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를 맞대어서 공부를 하자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도 비유를 쓴다. 꼭 문학 작품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되게 우연이었는데 이 주제랑 관련해서 나중에 모의고사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실영어가 사실 되게 특이한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교과서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중에 동아권이라는 이 권오량 씨가 집필한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되게 안 써요. 예, 전체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2개는 서울 강남권을 말이에요. 서초, 송파, 강남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뒤져봤는데 전국에서 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 이 권오량 씨 집필한 동화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한 자릿수 퍼센티지예요. 학교 수로 따졌을 때 10%가 안 되거든요. 되게 안 써요. 그런데 그런 교과서 부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거예요. 뭐였냐면 딱 이거였거든.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없는 단어들을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없는 단어를 다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다 일일이 새로 만들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 거 아니야. 신기술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지칭하는 언어들을 만들 때 여기서 그냥 메타포를 쓰기로 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건 뭐야? 폴더라든지 마우스, 데스크탑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쓴다는 거야. 근데 그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잠실여고 애들은 이거 나 알아. 그 얘기잖아. 이렇게 되지만 사실 모르는 애들은 사실 물론 그 지문이 읽으면 풀 수 있지만 아는 애들보다는 덜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요즘 세상에 많이 나온 얘기죠. 메타포가 결국 뭐랑 관련되어 있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얘기예요. When new words are needed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냐면 자, 뒤쪽에 묶어볼까요? 원래 in order to를 쓰면 so, as, to 하고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냐면 describe. 벌써 이 본문에 두 번째 나오네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things인데 어떤 things야? 2개를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깔끔하게 what 하나 썼어도 좋았을 것을 things 이건 the thing 이건 간에 둘 다 what으로 써도 돼요. 자, 근데 어떤 thing이냐면 did not exist before. 옛날에 없었던 것, 옛날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 컴퓨터 용어겠지, 그치? 자, 그럴 때 day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day가 뭐냐? 두 번 줄 칠게요. new words가 day예요. 그런 새로운 단어가 are created,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여기 by means of, 자, 이 means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수단, 방법을 말해요.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명사 means예요. 자, 그럼 metaphor라는 방법에 의해서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 잠깐 보자면 센스 있게 봅시다. by means of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야? 그럼 by no means of면 무슨 뜻이 될까? by no means까지 쓰면 뒤에 of까지는 없고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never이 돼요. 그쵸?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 never가 같은 의미를 갖죠. 자, by means of는 이런 방식으로, 즉 metaphor, 비유라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 더불어 밑에 하나 체크할까요? 여기 created가 있죠. 이 경우에 물론 단순하게 만들면 그냥 made 쓰면 돼요. 근데 C로 시작하는 거 아는 사람? C. 오히려 C. created인데 C로 다른 거 동의어. 힌트는 앞에가 단어라는 거. 이 주어가 이 day가 wars라는 거.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다. 내가 쓸게 그냥 코인데요. 코인 동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는 동전이 맞아요. 그런데 코인이 동사일 때 유일하게 갖는 뜻이 뭐냐면 신조어를 만들다예요. 다른 거 만들 때는 안 써요. 달랑 딱 하나 단어 만들 때만 써요. 코인이 만들다라는 뜻을 가져요. 다른 건 안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친구를 만들다 이럴 때 안 써요. 단어 만들 때만 써요. 신조어를 만들다. 그래서 created, coined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메타포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랫줄에 이제 for example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무엇에 대한 예시겠어요? 위에 있던 저거잖아. 지금 뭐야? things인데 that did not exist before.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거에 대한 예시가 컴퓨터 기술이야. 그치? 자, 그럼 컴퓨터 기술은 해왔어. 왜? 상대적으로 새로운데 해봐야 아직 50년도 안 된 거란 말이야. 한 3, 40년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로운 건데 자, 그래서 라고 썼어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또 주어 동사가 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단어가 필요해요. 뭘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many new objects야. 여러 가지 새로운 사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행동들인데 related to 이까지는 앞에 누굴 꾸며주겠어요? 요만큼 싹 다 꾸며주지. new objects and actions를 꾸며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 말했던 다른 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컴퓨터 해놓고 나서 테크놀로지만 씁시다. 테크놀로지라고 써도 C가 뭔지 알아볼 거 아니야. 그치? 앞에 나와 있는 컴퓨터 기술을 말하는 거야. 즉, 컴퓨터 기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컴퓨터 기술과 관련되어진 연관된 여러 가지 물건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결국 뭐 해야 돼요?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하이픈 써주고 나서 most of these new words예요. 즉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 위에는 새로운 단어들 이거잖아. 그치? 기존에 없었던 신기술에서 요구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의 대부분이요 have been produced예요. 여지껏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죠.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metaphorically, 비유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메타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words 앞에 있는 most,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명사죠? 그러면 이런 부분명사의 수는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부분명사의 수는 of 뒤에 나와 있는 수가 words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복수동사 have를 쓴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의 대부분은 다 비유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컴퓨터가요 has important, has become 이제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내 일상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 한 패러그래프를 따로 보여줘요. 왜? 눈치채야지 my life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삽입된 하나의 단락이야. 이 비유적 표현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내 인생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다. 오늘 when I was browsing the internet이에요. 인터넷에 이리저리 검색하는 걸 browsing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 뒤에 여기도 주실까요? visited 이것도 실제로는 약간 있는 표현인데 여기다 쓴 거예요. 원래는 visit은요 내가 발로 걸어가서 방문해야 visit을 써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블로그를 방문한다 할 때 방문자 수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도. 근데 정말 걸어가서 만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끼워주세요. 네. 자, 그리고 it instantly. 자, 저렇게 오랫동안 펜이 안 주면 자는 거예요. 좀 챙겨야죠. 그쵸? 예. 눈치껏 챙겨주세요. 자, it instantly. 그런데 그것이, 이시 말하는 건 앞에 있는 레베카의 블로그예요. 그 블로그가 그 순간 갑자기 grabbed, 확 움켜졌다, 사로잡았다. 뭘? 나의 관심을. 자, 그래서 또 주실까요? I
bookmarked it. 이것도 줄치세요. 북마크는요, 보통 우리가 책갈피를 끼우다 있죠. 여기 책 보다가 여기다 뭐 하나 꽂아놓고 책갈피 넘기면 이게 북마크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북마크 했다 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북마크 하는 그 기능이 있죠.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자, 어법상 중요한 게 나오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어법 정리할 때 한번 했어요. 랭귀지 포커스 할 때. having spent에다가 별표를 3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즉, 소위 말해, 여기 완료 시제 분사 구문. 자, 그럼 내용상보다 전체적으로, spend란 동사가 더 오래, 더 먼저 한 거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내가 상당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낸 거야? 뒤쪽에 있는 이 ing를 하면서 보낸 거죠. 내가 실제 이 블로그를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죠. I checked my mailbox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실제 문법을 낼 때 having spent in 채로, 자, 이거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 이거 in 채로 해놓고 나서 얘가 맞냐 이렇게 나올 거야. 스펜딩이냐고 써놓고 나서 맞냐고 물어보긴 좀 위험해. 그리고 또 하나, 내용상 봤을 때 이걸 만약에 부사절로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fter 다음에 I had spent냐 after I spent냐 라고 물을 수도 별로 없어. 그러면 내는 거는 그냥 이대로 써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볼 거야.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할 건데 일단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얘기합시다.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having spent를 썼던 거는 기본적으로 after 다음에 과거 완료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게 먼저 오래 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접속사가요, after이 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 굳이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즉 이 자리에다가 그냥 after 뒤에다가 여기다 spent를 써도 전후 관계가 명확해요. 결국 spent를 하고 나서 checked 했다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다 과거시에 써도 허용이 돼요. 이게 먼저 한 일이라고 해도 과거 완료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생긴 모양상 보면 앞에 과거 뒤에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spending이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 그냥 having spent라고 분사 구문이 완료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100% having spent만 맞다라고 고집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이대로 써있는 게 맞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는 있어도 spending이라고 써놓고 문장이 맞냐 틀냐고 물어보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허점을 놓치지 말라는 게 뒤쪽에 ing 들어간 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해진 수거라서 spend, 시간, ing는 꼭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볼까요? It contained, 그것은, 자, 여기서 말한 it은 위에 있는 이메일이죠. 그 이메일은요, 어떤 이메일 함이죠. 이메일 그 컨테이너는 뭘 담고 있었냐면 이메일인데 from an unknown sender예요. 알려지지 않은 발신자로부터의 이메일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 그럼 이시 의미한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메일박스, 이것도 지금 비유적 표현이에요. 원래 메일박스는요, 요즘 잘 없지만 우편함이에요. 여러분 왜 아파트에 가도 편지함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에 우편물 꽂아주는 그 쇠로 된 상자 같은 거, 그거예요. 자, 메일박스가 이신데 실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상에서는 온라인 상태에 말하자면 클라우드 상태지 이게 정말 메일박스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죠. 자, when I opened 이메일이에요. 내가 이메일을 열었을 때 it downloaded, 그것이, 자, 마찬가지로 이메일이 이렇게 되죠. downloaded computer virus, 줄은 여기다 칠까요?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비유적 표현이죠. 정말 세균인 점을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It was disaster.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If you look in a dictionary예요. 당신이 만약에 뭘 보고 있다면 이런 사전 that is over. over는 뭐뭐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30년 이상 된, 즉 굉장히 낡은 그런 사진을 보고 사전을 보고 있다면 you will find예요. 자, 중요한 건 앞에 여기죠. look. 앞에다가 will이라고 쓸 수 없다예요. will look은 틀렸다. 왜? 조건의 부사절이었다 이렇게 되죠. 당신이 만약에 이제 낡은 사전, 30년 이상 된 그런 사전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색칠되어져 있는 단어들 대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메일박스도 있을 거고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나가 있냐면요. You will not find the meanings인데 that are used here. 여기서 사용되는 뜻을 발견할 순 없다. 그러니까 왜 벗인지 알겠죠? 여기 나온 단어는 있어. 여기 나온 뜻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록 웹사이트가 not a physical place,
원래는 피지컬 물리적인 공간. 아까 말했지만 visit은요 내가 발로 걸어가서 정말 똑똑똑하고 두들겨서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즉 어떤 웹사이트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방문할 수 있어요. as 뭐 할 때 뭐 하는 것처럼 as we would visit a friend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또는 a place of interest 내가 관심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as는 여기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라는 접속사죠. 뭐뭐 하는 대로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웹사이트를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웹사이트를 visit 한다라고 썼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페이지는 뒤로 넘어가 볼게요. 69페이지예요. 자,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씩 다 설명해 주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자, likewise 아래쪽에 줄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메일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뭘 말하냐면 컴퓨터의 메모리의 일부를 말한대요. 그리고 뒤에 관계부사절 묶어주세요. where emails are stored예요. 자, 그 메모리 속에서 이메일이 저장되죠? 그래서 만약에 고친다면 아래쪽 현관펜 in which와 저기는 where이 이렇게가 같아지겠죠. 그쵸? 그 메모리 속에서 그 메모리 안에 이메일이 저장되는 거죠. 자, 아래쪽 문장은요, 별표 좀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자,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만 해도 영작으로는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주어 먼저 찾아볼까요? 주어 먼저 체크할게요. thinking.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helps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먼저 체크. us가 목적어죠. 목적어랑 한글로 씁시다. understand가 목적격 보어가 되죠. 자, 그럼 대충 문장 구조 보일 거예요. thinking of it, 그것을. 지금 무슨 얘기야? 즉, 우리 메일박스라는 것을 뭐뭐라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되죠.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죠. think of인데 그리고 나서 A as B. 자, physical place 뒤에 묶어볼까요? where letters are delivered죠. 편지가 배달되어지는 물리적 장소. 아까 말했지만 우편함은 원래 뭐예요? 아파트에 보면은 이게 우편함 정말 편지가 배달되는 장소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메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메일이 왔을 때 나의 편지함이라는 곳에 이메일이 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저장되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메일함이라는 기술이 생겼을 때 그 기술을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도와주게 하려고 기존에 있는 메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그냥 썼다는 얘기예요. 새로이 뭐 표현을 만들어주지 않고. When you want to return이에요.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put a bookmark예요. 자, 거기다 북마크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we would인데요. 자, would 뒤에 생략된 말은 안 쓰고요. 여기다가 파란색 줄만 이렇게 치고 그 파란색 줄이 여기서요. put a bookmark there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색. 자, 그러면 두 번 줄 치고요. 요 파란색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같은 거라서 안 썼다 이러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 결국은 우리가 거기야 there이라는 게 between the pages잖아. 그 책과 책의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다가 북마크를 두는 거. 북마크는 책갈피 같은 예쁜 종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거기다가 두는 것처럼 딱 그렇게 북마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컴퓨터 바이러스 다운로드 했던 그때죠. Just as a virus attacks the human body야. 딱 이것처럼 as가 계속 같은 표현을 나오죠.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공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컴퓨터 바이러스도요. 똑같이 뒤쪽에 stored에서부터 컴퓨터까지는 앞에 있는 정보를 수식해주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파괴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비유점이 유사성이 있는 거야. 아까 맨 처음 본문에 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있는 무엇인가를 언급함으로써 설명한다는 방식이 비유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러한 단어들, 즉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단어들의 많은 수가 주어, 그래서 동사는 뒤에 are, 그래서 여기다가 수일치 체크하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테크놀로지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단어들은요, old words예요. 오래된 단어예요.
옛날부터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that are now being used예요. 지금은 새로운 단어로 그리고 보다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메타포하고 랭귀지 러닝 이제 여기 마지막 마무리 단락이에요. 봤을 때 이제 메타포의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타포라는 것을 뒤에 줄 여기다 2개 묶어칠게요. every time은 한꺼번에 화살표 여기다 치면 돼요. whenever. 그 위에다 하나만 추가합시다. 위에다가 each time하고 똑같죠. every time과 each time. 자, 우리가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에요. we write or speak. 그죠? 우리가 말하거나 또는 글을 쓸 때마다 메타포를 사용한대요. without realizing it이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쓴대요. 자, 아랫줄에선 주어 동명사 체크할까요? becoming 동사는 is. 여기가 아랫줄 여기 끝에가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 중간에 how에서부터 language까지는 전치사 of 뒤에 들어가는 목적어 절이에요. How metaphor is used in language. 즉 메타포가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렇게 되죠. It can help you. 당신이 뭘 하게 해준대요?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죠. 당신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떻게에서부터 영어라는 언어가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걸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죠.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과 투부정사 모두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고요. Your understanding이 improve의 목적어가 되죠. 자, 아랫줄에서 next time 2 단어 묶어주세요. 우리 정말 랭귀지 포커스 할 때 나왔었어요. next time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2개 묶어서 한꺼번에 여기 나와 있는 아래쪽 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다음번이야 분명히. 그렇지만 한글 해석이 아무리 다음번이어도 뒤에 뭐라고요? 여기가 you come across예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지 못한다 였죠. 다음번에 여러분이 메타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을 때에 그리고 나서 뒤에는 명령문이에요. 컴마 뒤에서는 think가 명령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뭘 생각해 보래요? how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think about의 목적어 절이에요. 어순 주의하세요. how 어떻게? It's metaphorical meaning이에요. 그 메타포의 비유적인 의미가 might be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가? 그 표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문장 나왔죠. 제가 보시면 if you develop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앞에 여기 develop 체크, 뒤에 will learn 체크, and deepen까지. 자, 동그라미 합시다. 앞에 if가 있었죠? 뒤에는 and를 기준으로 동사가 2개가 조동사 미래형 뒤에 병렬이 되지만 앞자리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will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벌써 한 여러 번 나와요.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체한다는 거는 한 4번쯤 나온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the habit of thinking about language예요. 이러한 식으로. 자, 그럼 이런 식이 뭐야? 언급하는 건 이 비유적 표현이 원래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you will learn. 당신이 그 어휘를 보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now that 역시 중요한 접속사였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now that 이만큼 중요하다 했죠? 자, 이거는 원인에 나타나는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 이유라서 because 같은 거예요. 이제 당신이 뭘 알고 있으니까 how useful metaphor is. 비유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you can dive into the 뒤에 있는 dive도 지금 메타포죠. 그 다음에 sea of metaphor도 메타포죠. 결국은 두려움 없이 비유의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뭐야? 함축의 미식으로 나온 적 있단 말이야. 함축용어에서 뭘 말하는 거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비유의 바다에 뛰어드는 게 뭐야? 마음껏 비유적 표현을 누려봐라,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함축하는 바는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충분히 유용하게 비유를 써보세요로 마지막 문장이 끝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